안녕하세요. 스포츠 247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시작부터 조금 충격적입니다. 한일전을 앞두고 지금 가장 뜨거운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박민서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숫자는 132층미키키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방송에서 확인된 100km의 빠른 공과 흔들리지 않는 제구력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구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편안하게 던질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자가 쌓이고 타자가 몰아붙이는 순간에도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느냐가 진짜 승부를 결정합니다. 박민서는 이미 그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대만과의 국제전에서 블랙 퀸즈가 흔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무사 1루와 2루. 한 번의 안타만 나와도 경기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운드에 올라온 박민서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세 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돌려쓴 것입니다. 순식간에 위기가 끝났습니다. 상대의 흐름도 끊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한 가지 가설이 생깁니다. 만약 한일전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어떨까요? 일본 타선이 연속 출루에 성공하고 블랙 퀸즈가 한 점 차로 쫓기는 순간 추신수 감독이 박민서를 마운드에 올린다면 승부의 흐름은 어떻게 바뀔까요? 단순히 빠른 공 하나로 일본을 제압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이미 보여준 선수가 박민서입니다. 이제부터 스포츠 247에서는 박민서가 왜 한일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박민서를 선발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가장 위험한 순간을 위해 아껴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박민서는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주목받기 시작했을까요?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박민서가 처음부터 블랙 퀸즈의 핵심 선수였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7월 9일 트라이아웃에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린 시절 리틀 야구 선수로 뛰었던 경험이 있었고 남자 선수들과 함께 야구를 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후 골프로 종목을 바꿨지만 야구에 대한 감각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트라이아웃에서 그 잠재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박민서가 던진 공은 시속 100km에 달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단순히 빠르기만 한 공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공이 스트라이크 존을 향해 들어왔습니다. 타자 입장에서는 빠른 공인데다가 쉽게 기다릴 수도 없는 공이었던 것입니다. 코치진 역시 박민서의 송구와 타격을 지켜본 뒤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추신수 감독 역시 박민서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기존 에이스 송가가 직접 박민서의 공을 상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삼진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트라이아웃의 한 장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즌2의 변화를 생각하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기존 에이스와 새롭게 등장한 신인의 대결이었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많은 선수에게 도전장을 던진 새로운 선수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박민서는 투수로만 평가받지 않았습니다. 타석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수비에서도 좋은 송구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필요하다면 유격수로도 활용할 수 있는 선수였습니다. 즉, 박민서는 한 가지 역할만 수행하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경기 상황에 따라 투수도 될 수 있고 타자도 될 수 있는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징은 한일전에서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일본처럼 세밀한 작전과 빠른 주루를 활용하는 팀을 상대한다면 경기 흐름은 순식간에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추신수 감독에게는 하나의 선택지가 더 생깁니다. 박민서를 처음부터 마운드에 올릴 것인가, 아니면 가장 위험한 순간까지 아껴둘 것인가.
이 선택 하나가 경기의 결과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박민서가 이미 위기 상황에서 연속 삼진을 만들어냈다는 점은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직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한 가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일본 타선이 박민서의 빠른 공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입니다. 과연 일본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은 박민서가 다시 한번 경기의 흐름을 끊어버릴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가능성을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박민서를 단순히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라고 생각한다면 이야기를 놓치게 됩니다. 박민서의 진짜 가치는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마운드에서는 빠른 공을 던질 수 있습니다. 타석에서는 직접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유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한일전처럼 한 번의 선택이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경기에서 엄청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추신수 감독 입장에서는 박민서를 한 가지 방식으로만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유격수로 출전시킨 뒤 공격에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중반 상대 중심 타선이 등장하는 순간 마운드에 올리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 선발이나 투입 계획이 아니라 하나의 가정입니다. 하지만 박민서가 보여준 능력을 생각하면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특히 일본전에서는 이런 멀티 포지션 능력이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일본 타선이 빠른 주루와 세밀한 작전으로 압박한다면 수비의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박민서가 마운드에서 스트라이크를 던지며 흐름을 끊어준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뒤에는 또 다른 투수 카드가 있습니다. 장수영이 초반을 책임지고 박민서가 위기를 끄는 뒤 아야카와 송민지가 이어받는 그림입니다. 이 역시 실제 경기 결과가 아니라 가능한 전략을 가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즌2의 블랙 퀸즈가 이전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갖게 됐다는 점은 분명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아야카의 존재는 한일전에서 독특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야구를 경험한 아야카가 블랙 퀸즈의 유니폼을 입고 일본을 상대하기 때문입니다. 상대 타선의 분위기와 경기 리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송민지 역시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또 하나의 투수 카드입니다. 결국 일본전에서 중요한 거는 누가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느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누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투입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민서는 언제 등장해야 할까요? 첫 이닝부터 일본 타선을 압박해야 할까요? 아니면 경기 후반까지 자신의 카드를 숨겨야 할까요? 만약 한 점 차 승부에서 주자가 1루와 2루에 쌓이는 순간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박민서가 마운드에 올라온다면은 일본 타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빠른 공을 노리고 들어올까요? 아니면 스트라이크를 피하기 위해 기다릴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한일전의 가장 흥미로운 승부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박민서가 다시 한번 위기의 새 타자를 삼진으로 잡아낸다면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박민서는 신입 선수가 아니라 블랙 퀸즈의 승부처를 책임지는 핵심 카드로 자리 잡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편에서는 바로 그 장면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일전 후반 가장 위험한 순간에 박민서가 마운드에 올라온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긴장감 넘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일전 후반입니다. 점수 차이는 단 한 점. 일본 타자가 연속으로 출루하면서 블랙 퀸즈의 수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무사 1루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추신수 감독은 더그아웃에서 마운드를 바라봅니다. 불펜에서는 박민서가 몸을 풀기 시작합니다. 물론 지금부터의 장면은 실제 경기 결과가 아니라 하나의 가정입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떨까요? 박민서가 마운드에 올라옵니다. 상대 타자는 빠른 공을 예상하고 타격 자세를 잡습니다. 첫 번째 공, 스트라이크입니다. 일본 타자는 다음 공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박민서는 흔들리지 않고 다시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합니다. 타자는 불리한 카운트에 몰립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헛스윙 삼진입니다. 순식간에 첫 번째 아웃 카운트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주자는 아직 1루에 있습니다. 다음 타자가 들어섭니다. 일본 벤치도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빠른 공을 노리고 적극적으로 방망이를 냅니다. 하지만 박민서의 공이 다시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옵니다. 타자의 타이밍이 조금 늦습니다. 파울입니다. 그리고 다시 승부. 이번에도 박민서는 스트라이크를 선택합니다. 결국 두 번째 타자까지 삼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금 전까지 일본 타선이 가져가던 흐름이 끊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타자입니다. 만약 여기서 출루를 허용한다면 다시 위기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민서에게는 오히려 이런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만전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부. 타자가 방망이를 내지만 공을 맞히지 못합니다. 세 번째 스트라이크. 만약 이런 장면이 실제 한일전에서 나온다면 경기장은 엄청난 함성으로 뒤덮일 것입니다. 무사에서 시작된 위기가 3개의 삼진으로 끝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가정도 가능합니다. 박민서가 마운드에서 위기를 끝낸 뒤 다시 타석에 들어선다면 어떨까요? 방금 전까지 자신이 막아낸 일본 투수와 다시 맞붙는 상황입니다. 첫 공을 기다립니다. 이번에는 박민서가 방망이를 들고 있습니다. 강하게 맞은 타구가 외야로 뻗어갑니다. 주자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이 장면 역시 실제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한일전을 가정한 상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가 흥미로운 이유는 박민서가 투수뿐 아니라 타격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마운드에서 위기를 끊고 타석에서 추가점을 만든다면 한 선수의 존재만으로 경기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132km라는 숫자일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짜 변수는 박민서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한일전의 승부가 완전히 뒤집힐 가능성이 생깁니다. 과연 실제 경기에서도 이런 장면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남겨두겠습니다. 박민서는 정말 한일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박민서는 정말 한일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결국 승부를 결정하는 것은 130GQQ라는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미 보여준 100km 수준의 빠른 공과 안정적인 제구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순간에도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는가입니다. 대만전에서 보여준 무사 1루와 2루의 위기. 그 순간 박민서는 세 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이 장면은 한일전을 앞두고 블랙 퀸즈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 일본은 전혀 다른 상대입니다. 빠른 주루와 세밀한 작전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있고 작은 수비 실수 하나가 실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 퀸즈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 강한 공격이 아닙니다. 볼넷을 줄이고 스트라이크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수비에서 실수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적절한 투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박민서의 가치가 다시 커집니다. 장수영이 선발로 경기 초반을 책임지고 박민서가 승부처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아야카와 송민지가 뒤를 이어 경기 후반을 책임지는 그림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한일전에서 어떤 투수 운용이 나올지는 경기 전까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박민서가 보여준 능력을 바탕으로 한 하나의 가정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시즌2의 블랙퀸즈는 시즌 1보다 선택지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박민서라는 새로운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투수가 될 수 있습니다. 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비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기의 흐름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 마운드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132km라는 숫자일까요? 아니면 박민서가 언제 등장할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일까요? 만약 한 점 차 승부에서 무사 1루와 2루가 만들어지고 박민서가 다시 마운드에 오른다면 과연 대만전에서 보여준 세 타자 연속 삼진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타석에서도 결정적인 한 방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직 그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일전이 더 흥미롭습니다. 박민서는 132km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 자신의 공을 믿고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순간이 실제 한일전에서 찾아온다면 박민서는 단순한 신입 선수가 아니라 블랙 퀸즈의 진짜 게임 체인저로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민서를 선발로 기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승부처까지 아껴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스포츠 247은 앞으로도 한일전의 주요 장면과 선수들의 활약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좋아요와 구독이 스포츠 이바한제 큰 힘이 됩니다. 과연 박민서의 공이 한일전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마운드에서 확인될 것입니다.